사실 가족분들도 이제 지쳐서 네. 그때 뭐 명치로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물어봤었었는데 하루만 더 이렇게 해서 한 3, 4일 정도 좀 더 끌어봤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내환자 시리즈의 첫 번째 게스트로 저희 아산병원 최종기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게스트 교수님들을 여러 모시고 왔는데 간 쪽 교수님은 제가 지금 최종기 교수님 처음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학회 교수님들 중에 제일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좀 교수님의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라고 궁금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새 뭐 진료는 계속 많이 보시죠? 한 세션에 한 몇 명 정도씩 보세요? 요즘은 외래 그래도 조금 좀 여유가 생겨서 네. 그래서 한 세션에 한 네. 70명 정도 한 세션 70, 여기서 한 세션이라면 하루 종일인가요, 교수님? 오전 타임 내지는 오후 타임. 네, 역시 아산병원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떻게 교수님께서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떻게 일단 살아있나요? 돌아가셨나요? 네,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외래에도 네. 한 번씩 이제는 네. 자주 오시지는 않고요. 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실 정도로 오. 아주 많이 좋아지신 환자분이십니다. 오, 해피엔딩이네요, 교수님. 네, 네. 교수님 어떤 환자예요? 그 환자분은 한 30대 네. 중반 이제 아주 젊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네, 네. 이전에 말 그대로 건강하게 특별한 그런 병력이 없으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 지방에 네. 다른 병원에서 사실은 전원 오신 환자분인데요. 아, 딴 병원 하다가 아산으로 오게 된 네.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중증 간질환 특히나 간 이식을 아무래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많이 환자분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작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아 이대로 환자분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고 네. 저희 응급실 통해 오신 환자분인데요. 네. 병명은 이제 간 부전이라고 해서 간부전, 급성 간부전. 불과 뭐 며칠 혹은 몇 주 사이에 간 기능이 확 나빠져서 결국은 환자분의 의식까지 떨어지는 그런 간성 혼수가 생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간이 괜찮았던 분인데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엄청 안 좋아지신 거죠, 교수님? 예. 네네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원인을 100%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전에 드셨던 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해서 갑자기 간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독성 간염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 환자로 그때 당시는 진단이 내려졌었습니다. 교수님 그 차정숙 보셨어요? 차정숙 드라마? 차장숙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차정숙 환자가 한약 먹고 급성 간부전처럼 왔거든요. 왠지 나이대도 비슷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 그 환자분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벌써 이미 의식이 다 떨어져서 바로 중환자실로 이제 입실을 하셨던 환자분인데요. 이제 계속 가족들 사이에 간을 기증해 주실 분이 안타깝게도 없는 상태에서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뇌사자 간이식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오셔서 거의 한 2주 가깝게 저희가 이제 환자분 투석도 하고 인공호흡기도 달고 나름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했지만 네. 이제 뇌사자 간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분은 가족들이 간을 안 주셨나요? 이게 조금 뭐 민감하고 안타까운 이슈일 수도 있는데 네. 가족 간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줄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형제들이 그쵸. 줄 수도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가정 내에서 이렇게 네. 선뜻 누군가가 네. 나서서 그 환자분에게 간을 기증을 하겠다라는 분이 사실은 없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환자 너무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몸도 안 좋은데 가족들도 그러면 어떡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민감한 문제라서 네. 의료진이 원칙적으로 간을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이제 저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네. 그리고 뭐 간 이식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 설명을 드려도 사실 누구 하나 이렇게 누가 간을 기증을 하셔야 됩니다라든지 가셔서 뭐 검사를 바로 받으시다라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 얘기하기도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의료진이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가정 내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희도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교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가족분한테 조금 그래도 눈치를 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FM대로 딱 설명하라고 끝내세요? 부족하게 나면 이제 경험이 조금 쌓이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환자를 생각하면은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기증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내서
검사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너무 깊이 이렇게 네. 제가 또 인발부에서 참여를 하면 네. 또 약간 오히려 그 이슈 때문에 네.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맞아요. 경우도 사실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식 때문에 그저 많이 봅니다. 맞아요. 서로 막 비밀로 하고 네. 뭐 기증자 검사를 했는데 네.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친척 그 수혜자에게 모른 척을 해달라라든지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기증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정말 저희도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뭐 이 환자는 어떻게 좋아지셨나요? 그 네. 환자분께서 이제 거의 이제 너무 막연히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전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사실 한 1, 2주를 버티셨는데 이젠 더 이상은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이제 거의 다 달았습니다. 네네. 거의 그때가 제 기억에 한 목요일 정도로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이제 중환자실 담당이와 상의해서 네. 이제는 가족들에게 네. 더 이상은 힘든 것을 알리고 연명 치료를 그만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상의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연명치료 중단이면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빼는 건가요? 이제 바로 뺀다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연명 치료 안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를 저희 현실적으로는 막 이렇게 바로 중단을 하고 그럴 수는 현재는 법적으로는 네. 없고요. 이제 네. 여기서 얘기하는 연명치료 중단 이미 사실은 호흡기도 달고 있고 네. 투석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나빠졌을 때 네네. 뭔가 더 추가적이게 고생하거나 힘들 만한 거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쯤에 이렇게 담당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내일 정도쯤에는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뭐 정확히 사실은 기억은 안 나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어찌 보면 좀 미뤘던 것 같은데 네. 환자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네. 뭔가 너무 좀 제가 네. 해드리는 거 없이 빨리 포기하는 것 같기도 네. 해서 네. 어떻게든 뭐 주말을 한번 있어보자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명 아직 안 하고. 예, 네네. 막연히 그냥 대책도 사실 없는 네. 상황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뭐 매일 환자마다 사실 환자분이 좋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이제 오전에 외래 보고 이제 네. 중환자실 가고 나니까 이제 중환자실 담당의 환자분이 약간 네. 반응이 좀 오. 있다 이렇게 돼서 네. 이러면 혹시 좀 뭔가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머리 사진을 찍어 보니까 네. 기존에 있던 내부종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이거 조금 혹시라도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가족분들도 이제 지쳐서 네. 그때 뭐 연명치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되느냐 자꾸 물어봤었는데 하루만 더 이렇게 해서 한 3, 4일 정도 좀 더 끌어갔는데 네. 그 주 이제 한 목요일부터 이제 진짜 뭐 기적적으로 환자가 눈도 뜨고 저희가 이제 진정제 중환자실에 쓰는 그런 진정제도 다 끊었는데 의식도 회복이 되고 간 기능도 조금씩 좋아졌는 그런 아주 기적적인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와, 그럼 교수님, 그러니까 그 전주 목요일에는 돌아가실까 말까 했던 분이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살아나신 거네요? 네, 급성 간부전이라는 게 네. 이제 병의 코스가 좀 어찌 보면 저희도 되게 신기한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대다수긴 하지만 또 좋아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또 빨리 또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네네. 간혹 그럼 교수님은 이번 케이스에서는 어떤 게 좀 어떤 점이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뭐 지금 환자분이 다 좋아지셔서 퇴원하시고 네. 뭐 외래에서 이제 자주 한 번씩 보면은 뭐 그때 이야기하면은 환자분은 사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쵸, 자신은 예. 모르죠. 예. 그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처음 당초 계획대로 연명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으면은 과연 이 환자분은 결국은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무서운 사실을 어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과연 그때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3일 좀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보자. 중환자실 담당이랑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끌고 갔던 게 다행히도 정말 운 좋게 환자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저도 되게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좀 느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치료하다 보면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다, 놓아야 되겠다는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도 분명히 포기를 안 하면은 돌아오고 살아나시는 환자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그 시점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놓아줘야 될 그런 환자들을 또 무작정 의료진의 욕심만으로 또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어느 시점이 좀 적정한 건지 언제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역시 교수님은 환자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런 감이 딱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솔직히 그 세팅이었으면 그냥 연명 그대로 받고 원래 흘러가는 대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교수님. 아마 그때는 네. 그 저보다 더 열성적인 네. 중환자실 저희 내과 전공의 담당의 선생님이 아마 네, 네. 저보다 더 큰 그런 역할을 아마 했던 생각입니다. 교수님 원래 항상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근데 교수님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이렇게 따뜻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교수님 기회 되면 제가 병원으로 한번 인터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